안녕하세요. 청원 읽어주는 남자 청익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청원은 가평 익사사고, 라임 옵티머스 관련 청원 2종,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동물학대 관련 청원까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된 청원 중 11월 1일 기준 청원 동의수 상위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원은 가평 익사사건 관련 청원입니다. 청원 등록일은 10월 19일이며 11월 1일 기준 8만 6천여 명의 청원 동의수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의 용소폭포에서 40대 윤상엽 씨가 익사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망한 윤상엽 씨의 아내 이 씨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부당한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제보를 하게 됩니다. 취재를 진행하던 제작진은 6개월 만에 윤 씨의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지만 고인의 누나인 윤미성 씨의 주장은 이 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는 아내인 이 씨이며 보험 사기와 살인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연 6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던 윤상엽 씨는 15년의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잔고 하나 없이 빚만 남겨졌으며 퇴직금마저 없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고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는 3,000원이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매매 브로커와 연락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청원인은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으나 법적 배우자인 이 씨와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친딸의 존재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부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쳐달라고 호소하며 청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익사로 내사 종결된 사건이었으나 다른 관할 경찰서에 새로운 첩보가 입수되어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청원은 정치에 관여하는 검찰을 지탄하는 청원입니다. 청원 등록일은 10월 30일이며 11월 1일 기준 18만 4,900여 명의 청원 동의수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라임 자산 운용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감찰의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고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대검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0월 27일에는 작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본격적인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의 보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 순회 방문을 재개한 데 이어서 신임 부장검사들과 차장검사들을 소집해 직접 교육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청원인은 검찰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불거져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방청을 방문해 내부다지기 행보에 나선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자성의 목소리 없이 총장을 위해 움직이는 일선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시작은 이들의 사표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청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청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특검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 등록일은 10월 16일이며 11월 1일 기준 5만 4천여 명의 청원 동의수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청원인은 앞서 설명드렸던 두 번째 청원과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여권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첫 번째는 옵티머스 펀드와 여권 실세들의 연루에 대한 주장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설립자 이혁진은 과거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을 받은 적이 있을 만큼 여권 친화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여러 여권 유명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습니다. 이후 현 정권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던 수사팀을 모두 해체하고 친정부 인사들로 교체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이러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들 그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원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번째 청원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 등록일은 10월 26일이며 11월 1일 기준 청원 동의수는 5만여 명입니다. 청원인의 아이는 5세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0월 5일이었으며 아이와 담당 교사의 증언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번에 밥을 대여섯 숟가락씩 억지로 먹이고 아이가 구역질을 하는 상황에서도 밥을 삼킬 때까지 아이의 양쪽 허벅지와 발목을 체중을 실어 밟는 등 학대를 했으며 일부 학대가 이루어진 복도는 CCTV의 사각지대로 그곳에서 아이가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했고 원장은 CCTV 확인 결과 아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며 학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날 원에 방문 후 원장은 죄송하다며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등의 회유를 하였고 가해 교사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도움으로 다른 아이들의 증언도 들었고 작년에도 식사를 빌미로 같은 학대를 받아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며 심지어는 폭력성도 심해져 자신이 당한 모습과 같이 어른의 턱을 붙잡아 돌려 세우고 이야기하며 동생과 다툴 땐 동생을 눕히고 자신이 당한 모습과 같이 허벅지를 밟는다고 합니다. 또한 학대에 노출되었던 같은 반 친구들도 같은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자신의 아이를 포함한 모든 피해 아동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며 7가지 청원 사항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청원은 동물학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 등록일은 10월 27일이며 11월 1일 기준 청원 동의수는 3만 6천여 명입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간디의 말로 청원을 시작합니다. 동물학대를 당한 강아지 힘찬이는 약 10월 24일경 화성시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머물다가 직원의 신고로 포획되어 보호소로 입소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상태는 오른쪽 눈이 돌출되어 있었으며 턱 부위는 골절되어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4, 5개월밖에 되지 않은 힘찬이는 눈을 감을 수도 입을 다물 수도 없으며 혼자서는 먹고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의사의 소견으로는 교통사고가 아닌 동물학대로 판단되며 사람의 발기질에 의한 타박 혹은 구타일 것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청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청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정 기간 이슈가 되었던 국민청원을 소개해드리기만 할 뿐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치의 기본은 상대를 존중하는 건전한 토론에 있습니다. 댓글 등을 이용한 주제에 대한 건강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근거 없는 상대 입장에 대한 비난, 비방 등은 임의로 무통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